지금부터는 제3장 화학 양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1 원자 질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원자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A라고 하는 원자의 질량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그렇죠. 그 원자에 포함되어져 있는 바로 이 전자, 자, 그리고 양성자, 자,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중성자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에서 이 원자에 대한 이제 질량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원자는 크기가 어때요? 매우 작죠. 매우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자 하나의 질량, 절대적인 질량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상대적인 질량은 어떨까요? 가능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원자의 질량을 측정할 때 이런 절대적인 질량,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원자의 다른 원자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준값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 기준을 이제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정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국제 이 협약에 의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원자 질량 있죠? 이 원자 질량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원자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원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질량 단위로 나타낸 원자의 질량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자 질량 단위란 뭔가? 자, 보시는 것처럼 Atomic Mass Unit이라고 해서 여기 이니셜을 따서 AMU라고 하는데요. 이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것은 자, 탄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상대적으로 잴 거고 그렇게 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기준 원소가 바로 탄소가 되고요. 이 탄소의 질량수가 얼마짜리? 12짜리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질량수 12짜리 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있을 때 그 질량에 어떻게 그죠? 12분의 1과 정확하게 같은 질량으로 바로 이 원자 질량 단위를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이 탄소 12짜리는요, 양성자 수 몇 개일까요? 탄소 번호가 6번이니까 양성자 수 6개, 그리고 중성자 수 6개, 이 6개를 갖는 바로 탄소의 동위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준을 이제 정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탄소 12짜리, 이게 이제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탄소 질량수 12짜리입니다. 이 12짜리의 이 원자 질량을 어떻게, 그죠? 12AMU로 정의를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원소에 대한 원자 질량을 어떻게 한다?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수소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수소 원자는요,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 결과 이 수소 원자는 이 탄소 원자 질량의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8.4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는다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탄소 12짜리 원자 하나가 만약에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AMU라고 한다면 이 수소 원자 하나에 대한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2AMU에 8.400, 그러니까 8.400%에 해당되는 것이 수소의 질량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쵸? 0.08400 곱하기 12AMU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쵸?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1.008AMU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이 산소 원자의 질량 역시도 얼마가 되냐면 16.00 AMU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평균 원자 질량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율표에 보시면요. 이 탄소에 대한 이제 원자량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탄소 위에 이제 6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이제 원자 번호를 의미하고, 아래편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원자 질량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원자 질량, 개념 살펴봤죠. 그 개념에 의하면 이 탄소의 원자 질량이 얼마로 표기가 돼 있어야 됩니까? 그죠. 12.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쵸. 12.01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연계에 이제 주로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탄소를 보게 되면, 둘 이상의 뭐가 존재하냐면, 동위원소가 존재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원자 질량을 이제 나타낼 때, 즉 어떤 원소의 원자 질량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동위원소 있죠? 이 동위원소 혼합물에 대한 바로 평균 질량으로 반드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 자체가요, 바로 이 동위원소의 혼합물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 질량을 반드시 어떻게, 그쵸? 이 평균 질량으로 계산해서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탄소 이제 12짜리 하고 13짜리 존재비가 비교가 되어져 있는데, 자, 12짜리는 몇 퍼센트 존재합니까? 그죠? 98.90%. 그 다음에 13짜리는 1.10% 존재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계에 이제 탄소 12짜리, 아까 98.90%, 그리고 탄소 13짜리가 1.10% 각각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탄소 13짜리 이제 원자 질량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얼마가 되냐면 13.00335 AMU입니다. AMU. 자, 그러면 탄소의 평균 원자 질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12짜리 몇 퍼센트? 그죠? 98.90%니까 0.9890. 그쵸? 거기에다가 12AMU. 자, 하시고 플러스. 자, 어떻게 될까요? 그쵸? 1.10%니까 0.0110. 맞나요? 자, 그리고 13짜리는 13.00 뭡니까? 335. 335 AMU라고 했죠. AMU.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그쵸? 12.01 AMU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자 질량을 나타낼 때는 어떤 값을 쓴다? 평균 질량을 쓴다. 평균 질량을 쓰는 이유는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이 원소들이 어떤 형태로, 그죠? 동위 원소의 혼합물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질량은 평균값으로, 그죠?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 평균값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주기율표를 보면 탄소의 이 원자 질량이 얼마로, 그쵸? 12.01로 표기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이거 계산하니까 어느 값에 좀 더 가깝습니까? 12하고 13 중에서. 그쵸. 12쪽에 더 가깝죠. 평균한 값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쪽이 존재비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쵸. 12쪽에 가깝게 그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 여러분, 탄소 이 원자 질량이 이제 이렇게 이제 12.01 AMU입니다. 이 단위가. 자, AMU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이 값이 뭐라는 거죠, 여러분? 평균값이라는 거죠.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 평균값이다. 평균값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탄소 원자 이제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원자 질량을 개별적으로 측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정확하게 여기 왼쪽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얼마가 될까? 요 왼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정확하게 12AMU일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13.00335 AMU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12.01 AMU는 뭡니까?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이 12.01 AMU를 갖는 탄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01은 우리가 뭐 한 거다? 평균한 거다. 그 값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12.01 AMU를 갖는 탄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원자 질량 계산하면 대부분의 이 원소의 원자 질량은 한 5개에서 이제 6개, 그러니까 5에서 6에 해당되는 5자리에서 6자리 유효 숫자까지 정확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효 숫자를 그러니까 어디까지 쓰냐면 4자리, 4자리 유효 숫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01 해서 어떻게 4자리 유효 숫자로 표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원소의 이런 원자 질량을 언급할 때는 평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12.01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한 뭐다? 평균값으로 나타낸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제 3.1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볼게요. 고대로부터 알려진 금속인 이 구리는 동전이나 전선 등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된다. 이 구리의 두 안정한 동위원소, 자, 63짜리, 65짜리 있죠? 존재비도 역시 가로 안에 퍼센트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구리의 무엇을 그죠? 평균 원자 질량을 구하라.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일단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면 주어져 있는 백분율을 일단 분수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69.09%는 100분의 69.09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될까요? 그죠? 0.6909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91%는 100분의 30.91이 되는 거니까 0.3091이 이제 되겠죠.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평균 원자 질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0.6909. 자, 얼마입니까? 여기 원자 질량 정확하게 나와 있죠. 62.93 AMU. 그래서 62.93 AMU 플러스 그 다음에 0.3091에다가 자, 원자 질량 얼마입니까? 64.9278 AMU. 자, 요거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63.55 AMU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기율표에서 평균 원자 질량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부터 볼게요. 아까 우리가 수소 확인했었는데 수소의 평균 원자 질량 얼마입니까? 그쵸? 1.008이고요. 그 리튬은 얼마죠? 6.941입니다. 자, 그리고 구리 한번 볼까요? 구리 29번이고 평균 원자 질량 아까 우리 앞에서 문제 풀어봤었죠? 그 값 얼마입니까? 그죠? 63.55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 값이랑 이제 동일한 값이 이렇게 주기율표에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3.2 아보가드로수와 몰 질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제 평균 원자 질량이라든지 원자 질량 단위를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원자는요, 질량이 어때요? 대단히 작죠? 대단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원자 질량 단위, 그러니까 AMU인 거죠. 그 AMU를 측정할 수 있을 만한 계측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시적 세계에서는 아주 많은 수의 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시료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의 우리가 이제 원자를 나타낼 만한 어떤 단위, 그 단위를 쓰는 것이 아주 편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필이 12자루 있으면 어떤 단위 씁니까? 다스라고 하는 단위를 쓰죠. 맞나요? 그리고 쌍으로 있다라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죠? 두 개가 있으면 쌍을 표현해서 쓰잖아요. 이처럼 원자나 분자나 이온 역시도 일정 개수만큼 모여졌을 때 이런 단위를 써요. 자, 어떤 단위를 쓰냐면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몰은 바로 입자의 수를 다룰 때 사용하는 하나의 단위다. 그러니까 다스나 켤레와 같은 하나의 단위가 된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몰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몰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는데 질량수 12짜리를 예를 든다면 정확하게 12g의 탄소, 그러니까 질량수 12짜리 이 동위원소에 포함되어져 있는 원자수, 이 원자수 혹은 동일한 양의 원소 구성물을 포함하는 물질의 양,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1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몰은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스나 켤레와 같은 단위이고, 그죠? 일정 개수만큼 원자나 분자나 이온을 모아놨을 때 사용하는 단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제로 탄소가 이처럼 이제 정확하게 12g 있을 때 그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의 이 실제 수, 이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했어요. 자, 이 수를 우리가 무슨 수라고 부르냐면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이 아보가드로의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고요. 그 수는 얼마로 측정이 됐냐면 6.0221415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측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의 실제 수가 실험적으로 측정이 됐고 그 수가 이만큼에 해당되는 수이고 이 수를 뭐라고 부른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1몰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수소를 6.0221415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들고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수소 원자가 1몰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스는 12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몰은 아보가드로 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 수는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표현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몰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몰은 하나의 단위다. 그쵸? 다스나 켤레와 같은 단위다. 근데 예를 들어서 원자나 분자나 이온을 얼마만큼, 그죠? 아보가드로수만큼 들고 왔을 때 그것을 1몰이라고 한다. 그래서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 요것을 1몰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여기 이제 탄소랑 수은이랑 황이랑 철이랑 뭐가 있습니까? 구리가 있죠. 즉, 이 탄소를 예를 들면 이 탄소가 얼마만큼, 그죠? 1몰만큼 있을 때 이만큼의 양이 된다는 거예요. 즉, 탄소를 여러분이 아보가드로수만큼 가지고 오면 그게 1몰이 되는데 그 1몰의 양이 요만큼 된다는 거예요. 자, 황도 마찬가지죠. 황도 아보가드로스만큼 황원자를 아보가드로스만큼 가지고 왔을 때 이만큼의 양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각각의 이 원소 1몰을 포함하는 이 시료의 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몰 질량 개념을 살펴볼게요. 자, 몰 질량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나누면 질량인데 얼마만큼? 그쵸? 몰에 대한 질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몰만큼 어떤 원자를 들고 왔다라고 하면 그 원자에 대한 질량, 그게 바로 몰 질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자를 1몰만큼 가지고 왔을 때의 그때의 질량, 이것이 바로 뭐다? 몰 질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몰 질량은 그램 단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를 보시면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정의한 거. 그게 바로 뭐다? 몰 질량이라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이제 가지고 왔을 때 그 탄소 원자가 이제 1몰 있다는 것은 몇 개의 원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이제 탄소 원자가 있다 이런 의미고 실제로 이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이렇게 아보가드로스만큼 들고 와서 그쵸? 즉 1몰만큼 들고 와서 질량을 재면 얼마가 된다? 12.00g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12.00g이 바로 뭐가 된다? 몰 질량이 된다는 거죠. 몰 질량.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질량수 이제 12짜리 원자 한 개에 대한 원자 질량은 얼마입니까? 12.00 AMU죠? 맞나요? 그런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질량수 12짜리 원자 1몰에 해당되는 몰 질량은 얼마입니까? 12.00g이에요. 그러면 위에와 이제 아래에 표시되어 있는 탄소 원자에 대한 원자 질량과 몰 질량을 보시면 뒤에 단위만 다르지 앞에 숫자는 어때요? 동일하죠? 따라서 어떤 원소에 대해서 원자 질량, 이거 AMU 단위로 표기한 겁니다. 이것과 그램 단위로 나타낸 몰 질량은 어떻다? 숫자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단위만 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소듐이 있어요. 소듐의 원자 질량이 얼마냐면 22.99 AMU입니다. 이건 주기율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듐을 이렇게 이제 1몰만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스만큼 들고 와서 질량을 쟀다는 거죠. 즉, 몰 질량을 쟀다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22.99g이에요. 자, 보시면 원자 질량과 몰 질량이 같죠? 숫자가. 맞습니까? 자, 인의 원자 질량은 주기율표를 보시면 30.97 AMU예요. 자, 그런데 몰 질량은 얼마냐면 30.97 g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역시도 앞에 숫자가 동일하죠? 즉, 원자 질량과 몰 질량이 수치가 같다. 그럼 우리 어떻게 다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쵸? 한 원소의 만약에 원자 질량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죠? 주기율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몰 질량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몰 질량은 질량인데 1몰만큼 들고 왔을 때의 질량.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물질 1몰에 대한 질량 그것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몰을 기준으로 해서 시료를 가지고 왔을 때 그때의 질량이 몰 질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몰 질량은 무엇과 동일하다. 그죠?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자량과 단위만 틀리지 숫자가 어떻다?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원자 질량 단위와 그램의 환산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AMU는 몇 g일까요? 반대로 1g은 몇 AMU일까요? 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 이제 환산인자를 만들어서 계산을 했어요. 자, 요 환산인자의 의미는 뭐냐면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뭐가 그쵸? 원자 질량 얼마다? 12.00 AMU다라는 그러한 개념.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원자 질량이 얼마다? 12.00
1AMU다.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걸 가지고 환산인자를 만들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은 뭡니까? 그죠?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를 아보가드로스만큼 들고 왔을 때 질량이 얼마라는 겁니까? 12.00g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약분을 하면 결론적으로 1AMU분의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 이 값이 얻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쵸? 1AMU는 얼마다?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그램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1g은 몇 AMU인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값이 얼마가 나온다? 6.022 곱하기 10의 23승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그림 3.2. 여러분 이걸 조금 잘 봐두셔야 되는데, 자, 요 의미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몰수가 있을 때, 어떤 원소의 몰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몰수를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질량을 구할 수도 있고, 그쵸? 반대로 질량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몰수로, 몰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몰을 알면 또 무엇을? 그쵸? 원자수를 알 수가 있고, 원자수를 알면 반대로 무엇을? 그죠? 몰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환산인자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X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1몰만큼 있다. 자, 그러면 그 1몰에 해당되는 X의 몰 질량이 있겠죠. 맞나요? 자, 이건 그램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요 관계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환산인자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자, 어떤 거 가능합니까? 그죠? X의 몰 질량 분의 뭐가 됩니까? 1몰의 X.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또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X 원자 1몰이 있다. 라는 또 의미는 뭐죠? 그쵸? X 원자가 아보가드로스만큼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여러분 또 환산인자 만들어 줄 수 있죠? 2개 가능하죠? 2개. 자, 그럼 어떤 거 가능합니까? 그쵸? 1몰분의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 가능하고요. 그리고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 분의 1몰도 가능하죠. 자, 2개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 좌측에 있는 거 제가 아까 한 개만 썼죠? 하나 더 써보면 반대의 경우도 되죠? 1몰의 X분의 X의 몰 질량. 자, 요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쪽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1몰에 해당되는 어떤 그 X라고 하는 원소가 있다, 원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몰 질량 표현할 수 있고 X라고 하는 그 원자가 1몰 있을 때 그것을 몰 질량 말고 아보가드로스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적절한 무엇으로 환산인자로 만들어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라지 M이 의미하는 것은 몰 질량입니다. 그리고 NA는 무엇을 의미한다? 아보가드로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이제 문제는 뒤에 나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몰이 주어졌을 때 원자의 수 계산하는 방법 혹은 몰이 주어졌을 때 질량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한번 문제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